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병 예방의 후반부 내용을 다룹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된 영양, 정말 중요한 수면, 그리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정서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법 논쟁에선 흔히 모든 사람에게 맞는 완벽한 식사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사람마다 대사와 건강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식사법은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지방 없는 체중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열량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육량은 건강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고 지나친 영양 과잉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 연구는 유행병학과 임상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행병학 연구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체중이나 당뇨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영양 연구는 사람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품은 우리 생리와 너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유행병학 연구로는 특정 영양소의 효과를 정확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들리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음주를 지속하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것일 뿐 음주 자체가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음주란 없으며 음주로 인한 혜택은 다른 요인들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식사법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자신의 목표와 몸에 맞는 식사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식사법을 찾아보세요. 현대 사회의 표준 식단은 대다수 사람에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당, 섬유질이 적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열량이 풍부한 식품들은 대량 섭취할 경우 담배와 비슷하게 해롭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과거의 식량난에 대비하여 저렴하고 보관하기 좋으며 맛있게 설계되어 대량 소비가 촉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충분한 열량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진화는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탄수화물 내성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혈당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 개인에게 적합한 식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험과 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생명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과 주요 호르몬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원천이며 노년기의 근육량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존의 단백질 권고량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충분한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으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이롭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대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기름기 많은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16-8 패턴의 단식이 체중 감량이나 심장 대사에 뚜렷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식은 근육량 유지와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영향이 주는 이점보다 안 좋은 영향이 주는 피해가 더 큽니다. 혈당을 지나치게 높이는 식품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와 지방 없는 체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이를 일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만성 수면 부족은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감기, 심장마비 등 다양한 건강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인지력 저하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 예방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젊은 성인의 수면을 4.5시간으로 제한했더니 인슐린 수치가 당뇨병 환자 수준으로 치솟고 포도당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혈압 상승과 혈당 수치를 높여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 가지 주요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압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압력을 높이려면 하루에 6시간 이내로 잠을 자도록 제한해 충분히 피로해질 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명상은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가 잘 준비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잠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낮의 각성 상태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인지행동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나쁜 수면 습관을 고치고 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수면은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개선해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 삶에서 정신 건강과 정서 건강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정신 건강은 단순한 신체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정신적 비참함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서 건강은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면 신체 건강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체 건강과 다르게 정서 건강 상태의 문제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종 정서 건강의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관점 바꾸기는 정서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황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혐오를 겪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더 훌륭해져야 해. 라는 압박은 때로는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 선언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재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 건강을 개선하려면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마음 챙김을 통해 생각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고 외부의 자극과 반사적인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고통의 많은 부분이 눈앞의 현실보다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정반대 행동은 행동을 먼저 바꿔서 감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정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활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때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질병 해방을 통해 건강 수명의 중요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긴 인생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